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최근 독일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한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늘어지는 납기와 터무니없는 가격, 연이은 수주 실패에 점차 도태되는 성능 등으로 가슴 조롱에 시달려야 했던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가 최신 개량형의 실차를 마침내 공개한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2 A8으로 K 흑표와 에밀 에이브람스 등을 상대로 고전하던 레오파르트 파생형 중에서는 그나마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종이죠. 그 중에서도 레오파르트 2의 순환시대를 이끌었던 한국에게 드디어 제대로 된 반격을 먹이는가 싶었는데요. 정작 공개 직후 독일은 온갖 욕만 더 얻어먹고 있습니다. 상부 공간이 없어 APS를 측면에 다느라고 포탑 옆 통수가 룩 튀어나오게 되었고, 포탑 전면이 잘 뚫린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갑을 추가하다 보니 포탑이 앞으로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개량 과정에서는 포탄 적재 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뒤통수도 길어진 적이 있었죠. 결국 레오파르트 2초 기형에 비해서 포탑이 전후좌우로 전부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생긴 문제점이 주유를 할 때나 운전수가 타고 내릴 때에나 포탑이 거슬리지 않는 경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별로라는 점을 떠나서 무기로서의 실용성 자체가 떨어져 간다는 평가를 듣게 되어버렸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량화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또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 중량을 늘리는 선택을 한 독일의 판단력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유럽 방면에 큰 계약을 하나 날리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방금 막 공개한 레오파르트 2 A8의 계약을요. 더욱 최악이었던 것은 그 계약이 한국의 K에게로 홀랑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디펜스 뉴스 등 해외 유력 군사 매체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결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본래 이탈리아는 독일 전차 사업의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리에테라는 전차를 스스로 개발해 운용할 정도로 나름의 전차 개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나라지만, 냉전 이후 유럽의 군축의 물결이 일면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 현대화가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런 시점에 등장한 독일의 MGCS 프로젝트는 이탈리아에게 꽤 반가웠을 것입니다. 전차 기술력으로는 최고라는 독일이 주도하는 데다 군사 기술로는 독일 못지않은 프랑스도 가담했죠. 이들이 뭉쳐 국제 공동 개발로 전차를 개발하면 적은 부담으로 좋은 전차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일은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와 폴란드에게서 동시에 사업 동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이탈리아뿐이었죠. 당시에는 양국의 희비가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폴란드는 사업 목록에서 제외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뒤돌아섰고, 이탈리아는 독일로부터 최신 개량형 레오파르트 2 A8과 MGCS 사업 참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2022년 독일에게 버림받은 폴란드는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무려 1000대 규모의 K 전차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K의 첫 손님을 드디어 만난 한국은 빛보다 빠른 납품 속도를 보여주며 큰 만족감을 선사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상황은 어떨까요? 어이없게도 이탈리아는 MGCS 프로젝트 합류 자체를 거부당한 데다가 레오파르트 2 A8 도입조차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MGCS 사업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KNDS사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한 라인메탈사가 별개의 4세대 전차 사업을 구상 중이었고, 외부에서는 프랑스가 독일을 신뢰하지 못해 사업 존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한국은 계속해서 유럽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으며, 라인메탈의 4세대 전차로 눈을 돌리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독일의 KNDS는 이탈리아 측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비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MGCS 프로젝트 합류를 최종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탈리아는 그 선제 사업으로 거래하기로 했던 레오파르트 2 A8의 도입도 취소해버렸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이탈리아가 새 전차를 제작해야 할 만큼의 지분을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측에서는 반대로 독일이 표준 사양에서 1mm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 유럽 매체는 독일이 이탈리아를 파트너로 불러놓고는 이탈리아가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조금이라도 꾀하자 곧바로 견제를 걸어서 사업을 파토내고 말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국은 결별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탈리아가 두 곳의 업체와 새로운 전차 사업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럽 현지 매체들이 예상하는 두 곳의 업체 중 하나는 독일의 라인메탈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탈리아가 KNDS의 국내 경쟁사에 붙어서 복수를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걸림돌은 결국 라인메탈 역시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기술 이전 요구를 또 견제하려 들게 뻔하다는 점이죠. 이탈리아 역시 그 점을 생각해서 또 다른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매체들이 예상하는 그 기업은 바로 튀르키예의 오토카르입니다. 낯선 이름인데요. 이들이 만드는 전차의 이름은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K 흑표의 마이너 카피 버전 파생형인 알타이 전차죠. 물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최근에야 겨우 초도 양산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미 실컷 양산을 해본 데다가 수출까지 성공적으로 이룬 원본 K를 사지 이탈리아가 뭐하러 알타이를 굳이 사나 싶은데요. 이건 현지 매체들의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유럽 매체들 사이에서도 이탈리아 정도 되는 국가가 독일 전차를 걷어차고는 한국 전차를 산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반쪽이라도 유럽 국가인 튀르키예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논의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진다면 이탈리아가 K 원본을 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10년 가까이 전차 한 대 얻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게 만든 독일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의 와중에 한국에게 추가적인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다소 뜻밖의 출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영국이 차기 전차로 개발하고 있는 챌린저 3가 전차포로 무려 5km 사격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성공한 게 어째서 한국의 호재가 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챌린저 3가 사용한 주포의 사양이 K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챌린저 3로 성공한 실험이라면 K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다른 3.5세대 주력 전차들이 모두 주포를 매끈한 활강포로 바꾸는 동안 영국의 챌린저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강선포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강선포는 명중률이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강선을 타고 포갑이 새어나가 포구 속도가 낮고 이에 따라 위력 역시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활강포도 강선포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명중률을 갖추게 되자 챌린저2의 강선포는 그저 단점만 남게 되었죠. 챌린저 3는 이때의 울분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른 현대적인 전차들을 따따라 55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채택했는데요. 최근 영국이 이 새로운 주포를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5km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실은 이 기록 자체에는 군사적인 의미는 그다지 없습니다. 전차는 직사 사격을 하는 무기체계고 어지간한 전장에서는 5km 거리까지 장애물이나 지형적 굴곡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록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K 흑표 역시 챌린저 3와 마찬가지로 55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탁월한 사격 통제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똑같이 5km 사격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한국의 5km짜리 직사, 사격이 가능한 훈련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실사격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환경이 도와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K는 루마니아에 가서 4km 사격 실험을 완벽하게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4km 표적도 한국에서는 지형이 허락하지 않아 써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이 동일 규격 활강포들에 대한 대리 검증을 해줘서 한국은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국과 달리 한국에게는 해당 규격 주포를 오래도록 사용해본 노하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K가 사용하는 대전차탄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 소위 날탄인데요. 한국의 경우 이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품질이 기존 전차 기술력으로는 최고라고 일컬어지던 독일에 비해서도 월등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자원이씨가 마른 한반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많이 나는 광물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그리고 이 텅스텐은 열화우라늄과 함께 날탄을 만드는 주 재료입니다. 열화우라늄의 경우 전 세계에서 미국만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날탄은 텅스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한국은 넉넉한 텅스텐 생산량을 바탕으로 날탄의 텅스텐 탄자 기술력 역시 수십 년간 끌어올려왔고 이 부분에 한해서는 독일조차 따따라잡을 수 없는 세계 최고입니다. 날탄 관통 탄자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부딪히는 순간의 충격으로 끝이 뭉툭해지는 머시루밍 현상입니다. 열화우라늄 탄자의 장점이 바로 자기첨예화 현상이라고 불리는 특성으로 인해 머시루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열과 압력에 노출되더라도 겉부분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면서 관통하는 내내 일정한 형태와 경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텅스텐으로는 이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한국은 다단열 처리 및 미세 조직 제어 기술을 통해 텅스텐으로도 자기첨예화 현상을 재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K279 날탄은 60도 경사 복합 장갑을 상대로 863mm 정도의 관통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자기첨예화로 불규칙하지만 10% 이상의 추가 관통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략 949.3mm 이상의 관통력을 갖춘다는 것으로 거의 1m짜리 철판을 뚫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대부분 전차의 성능 목표는 900mm 장갑으로 전방위 보호를 받는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장갑 캡슐을 뚫는 것입니다. 아르마타는 차체 전방 장갑 캡슐 안에 승무원을 전부 몰아넣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인화되어 원격 조종되는 전차입니다. 즉 장갑 캡슐을 뚫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무력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전차와 날탄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독일과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이탈리아는 이러한 한국의 전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탈리아가 원하는 대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화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편이니 독일과 엇갈린 결정적인 요소를 채워줄 수가 있죠. 결국 과거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운명이 엇갈렸던 것이 무색하게 이탈리아가 다시 폴란드의 뒤를 쫓는 듯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전차 개발의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가 합류한다면 꽤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추후 K3의 개발에서 많은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젠가 한국이 유럽 국가들을 거느리고 독일 대신 4세대 전차를 전 세계에 파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